미국이 한국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트럼프를 제외하고 말이죠. 간접적인 유감 표명에 실망한 대한민국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국에 공장을 짓는다 발표했고 대한민국 청년 6만 명을 추가 고용하겠다 약속했습니다. 현대차와 SK도 국내 신규 채용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의 발등은 불이 떨어졌습니다. 급기야 텍사스 주지사가 직접 나서 삼성에 3,500억 원 보조금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결심은 이미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의 철수 폭격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현대, LG, 삼성, 한화, 두산 모두 철수합니다. 미국 주지사들은 한국을 향해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공개되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했던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텍사스 오스틴에 거주하는 클레어 앤더슨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텍사스주 테일러는 그저 조용한 작은 농업 마을이었어요. 인구 2만 명도 채 안 되는 소박한 곳이었죠.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과 목화밭 사이로 낡은 픽업 트럭이 달리던 평범한 농촌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하나둘씩 일자리를 찾아 오스틴이나 댈러스, 휴스턴으로 떠나갔어요. 남은 건 노인들과 몇 개의 오래된 상점들 뿐이었습니다. 메인 스트리트는 오후 6시만 넘으면 유령 도시처럼 적막했죠. 벤 영이라는 제 후배 기자가 그때 테일러를 처음 방문하고 돌아와서 말했던 게 기억나요. 선배, 거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농업 말고는 할 게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2022년 11월 어느 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소식이 터졌어요. 삼성전자가 이곳에 17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서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저는 텍사스주 1등 일간지 오스틴 아메리칸의 경제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20년 넘게 이런 일들을 취재해왔지만 이때만큼은 정말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하고 몇 번이나 확인했을 정도였어요. 170억 달러라면 텍사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투자였거든요. 그것도 하필이면 테일러 같은 작은 농업 마을에 말이에요. 그때 제 편집장인 톰 밀러가 급하게 달려와서 말하더군요. 클레어, 이거 정말 확실한 정보야. 삼성이 정말로 온다고. 이건 텍사스 경제사를 바꿀 대사건이야.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동시에 기자로서의 본능이 꿈틀거렸죠. 하지만 곧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시작됐어요. 2023년 초부터 끝없이 펼쳐졌던 농경지의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대 안 되던 중장비들이 점점 늘어나더니 어느새 수십 대의 크레인이 24시간 불야성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더 나은 기회를 찾아 고향을 떠나야 했던 젊은이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건설 일자리 때문이었지만 곧 서비스업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죠. 동네 식당과 카페들이 밤 10시까지 문을 열게 되었고 새로 생긴 한국 음식점들에는 매일 긴 줄이 생겼어요.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5만 달러 정도 하던 집들이 15만 달러, 20만 달러로 뛰어올랐어요. 부동산 중개소마다 매물 없음 팻말이 붙어 있었죠. 제 후배 기자인 벤 영을 현장에 파견했을 때였습니다. 벤이 보내온 첫 리포트는 정말 놀라웠어요. 선배, 여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한국 기술자들과 미국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벤은 계속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전해왔습니다. 언어는 잘 통하지 않지만 서로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미국 작업자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기술자들이 영어를 배우면서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벤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죠. 그리고 선배, 한국 기술자들이 정말 대단해요. 정밀도가 마이크로미터 단위라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미국 엔지니어들도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이런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텍사스에 와서 일한다니 정말 행운이에요. 저는 직접 테일러를 방문해 봤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해질녘 끼면 고요했던 메인 스트리트가 이제는 네온 사인으로 휘황찬란했습니다.
한국 식당, 일본 라멘집, 태국 음식점까지 다양한 아시아 음식점들이 들어서면서 국제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겼어요. 한 지역 상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레어 기자님, 정말 꿈 같아요. 20년 동안 장사하면서 이런 호황은 처음입니다. 삼성 직원들이 우리 가게 단골이 되었어요. 특히 한국 기술자들은 정말 친절하고 예의 바른 분들이에요.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죠. 이제 우리 아들도 대학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해요. 예전 같았으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죠. 우리는 모두 텍사스의 기적이 시작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농업 마을에 핀 첨단 기술의 꽃처럼 아름다운 변화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곧 이 모든 기적 위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질 줄은 말이에요. 그런데 2025년 9월 4일,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저는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경제 뉴스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텔레비전에서 충격적인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기술자 300여 명이 대규모로 구금되었다는 소식이었죠. 화면에는 믿기 어려운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헬리콥터가 공장 상공을 맴돌고 장갑차들이 도로를 봉쇄했어요. 마치 테러리스트를 체포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수갑을 찬 채 버스에 오르는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사무실에 있던 동료들도 모두 텔레비전 앞으로 몰려들었죠. 모든 사람의 얼굴이 경악으로 가득했어요. 편집장인 톰 밀러가 제 옆으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클레어, 이건 단순한 비자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00명이라는 숫자도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여러 공장에서 일제히 벌어진 작전이라는 점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이건 분명 계획된 무언가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우리 텍사스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지아는 조지아고 우리 텍사스는 다르다고 믿었거든요. 저는 곧바로 테일러 시에 파견되어 있던 벤 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벤, 조지아 소식 들었지? 테일러 시 분위기는 어떤가? 제가 물어보자 벤의 목소리는 아직 평온했습니다. 선배, 여긴 아직 괜찮아요. 사람들이 조지아 일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삼성 공장도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고요. 다만 한국 직원들끼리 모여서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계속 지켜보면서 점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조지아에서 체포된 한국인들의 대부분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최고 기술자들이었거든요. 그것도 하필이면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분야의 전문가들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워싱턴에 있는 제 정보원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국토안보부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친구였어요. 조지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이게 정말 단순한 비자 문제야?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웠습니다. 클레어, 이 전화는 없었던 걸로 해.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해줄게. 이건 단순한 비자 위반 문제가 절대 아니야. 그리고 이번 작전에는 코드명도 있어. 하지만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어.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코드명이 있는 작전이라고? 그렇다면 이건 정말 계획된 무언가였다는 뜻이었죠.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들을 접했습니다. 조지아에서 구금된 한국인 기술자들이 통역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호사 접견도 제한되고 가족들과의 연락도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이건 명백히 인권 침해였어요. 이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어.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의 기술자들을 이런 식으로 대할 리가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이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미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소중한 인재들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목소리 톤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선배, 여기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고 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본격적으로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조지아 소식 때문에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들이야? 글쎄요,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동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모여서 조용히 이야기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됐고요. 그리고 본국에 있는 가족들과 통화하는 시간이 확실히 늘었어요. 어떤 분은 아예 가족을 미국으로 불러오려던 계획을 취소했다고도 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생각했던 조지아 사태가 서서히 우리 텍사스로 번져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직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지만 한국 기술자들의 심리적 동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것이 진짜 재앙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조지아 사태 이후 워싱턴의 이중적인 태도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뒤에서는 한국 기술자들을 조직적으로 겨냥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워싱턴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한국의 대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1차 철수작전이라는 이름의 체계적인 반격이었습니다. 9월 10일 아침, 제가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는 순간 충격적인 속보가 떠올랐어요.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 건설 현장 잠정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5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공장 투자가 무산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걸 포기하고서라도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편집장 톰 밀러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클레어, 뭔 일이야?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 건설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그것도 공식적으로. 이미 투입된 자금이 엄청날 텐데 이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톰 밀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클레어, 그게 끝이 아니야. 방금 속보가 더 들어왔어. LG도 디트로이트 배터리 인증 라인 철수를 발표했어. 한국 기업들이 일제히 움직이고 있어. 저는 그 순간 한국 기업들의 결단력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미 투자한 수십억 달러를 포기하면서까지 자존심과 원칙을 지키려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경제적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분노와 실망의 표현이었어요. 저는 즉시 벤 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벤, 현대차랑 LG 소식 들었지? 삼성 공장 상황은 어떤가? 벤의 목소리는 이미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선배, 여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 직원들이 새벽부터 긴급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때 정말 믿기 어려운 소식이 터졌습니다. 우리 텍사스의 심장, 삼성 파운드리가 EUV 장비 반입 보류를 공식 발표한 것이에요. EUV 장비라는 것은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초정밀 장비인데 한 대당 2억 달러가 넘는 네덜란드제 최첨단 기계입니다. 이 장비 없이는 최신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해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었습니다. 불길이 이미 우리 텍사스의 심장부로 번져오고 있었거든요. 벤, 삼성도 움직이기 시작했어. EUV 장비 반입을 보류한다고 발표했어. 제가 다급하게 외치자 벤의 답변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선배, 저 지금 공장 정문 앞에 와 있는데 여기 정말 난리가 났어요. 지역 주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다들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야? 삼성 공장에 식료품을 납품하던 지역 상인 아저씨는 삼성이 떠나면 우리는 다 죽는다며 울먹이고 있어요. 그리고 공장 일자리를 믿고 근처에 새집 산 젊은 부부는 집값이 반토막 날까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절망적인 분위기예요. 벤의 리포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미국인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한국 선생님들을 지켜달라는 피켓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소름 돋는 장면이었어요. 한 미국인 작업자는 한국 기술자들 덕분에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배우고 있는데 이렇게 대우받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개하더라고요. 저는 벤의 목소리를 통해 테일러 씨를 뒤덮은 공포와 절망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기술자들과 미국 노동자들 사이에 형성된 진짜 동료애도 느꼈어요. 선배, 한국 기술자 중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돈을 벌러 온 게 아니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왔다. 그런데 이런 대우를 받으니 정말 실망스럽고 화가 난다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아니었어요. 신뢰와 상호 존중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돈보다 원칙을 중시하는 자세였고, 그것이 우리 미국인들에게는 더욱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저는 이 사태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해 워싱턴의 제 정보원들을 총동원했습니다. 2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인맥을 모두 가동했어요. 국토안보부, 국방부, 상무부까지 곳곳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정보를 얻게 되었죠. 9월 15일 새벽 3시 백악관 내부의 제 정보원으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유지해온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메일에는 암호화된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고 간단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클레어, 당신이 찾고 있는 조지아 사태의 진실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즉시 암호를 해독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문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전압 작전이라는 코드명의 기밀 문서였어요. 이게 뭐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스크롤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과 분노 그 자체였어요. 문서 첫 페이지에는 한국인 고급 엔지니어 집중심사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끔찍하고도 치밀한 특별 지침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통역 지원 전면 배제, 구금시 기술자들 간의 대화, 일체 제지와 같은 반인권적인 조항들이 버젓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계획된 거였어.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들은 한국인들을 완전히 고립시켜 심리적으로 압박하려 했던 겁니다. 마치 전쟁포로를 다루는 것 같은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진짜 경악하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증거 확보라는 항목 아래 적힌 지침이었어요. 한국인 기술자 단속 시 개인 노트북 및 회사 소유, 저장 장치 필수 압수, 공장 내부 사무실 및 개인 연구 공간에 대한 철저한 수색 실시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야.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어요. 명백한 기술 탈취 시도였습니다. 그들은 비자 문제를 빌미로 합법적으로 한국의 최첨단 기술과 연구 자료를 통째로 빼앗으려 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압수된 자료의 즉시 분석 및 복사, 핵심 기술, 관련 문서의 별도 보관, 기술자별 담당 분야 상세 조사라는 항목들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제 정보원에게 다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자료가 진짜인가요? 정말 이런 일이 계획적으로 벌어진 건가요? 몇 시간 후 답장이 왔어요. 클레어, 아쉽게도 모든 게 사실입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이 작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무시되었어요. 조지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문서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조지아의 비극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 미국의 심장부에서 동맹국의 두뇌를 훔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하이에나 같은 약탈 행위였습니다. 이건 배신이야. 완전한 배신이라고. 저는 주먹을 쥐고 외쳤어요.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작전 성공 시 타주 확대 적용 검토라는 항목이었어요. 그 아래에는 텍사스, 애리조나, 오하이오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즉, 조지아가 성공하면 우리 텍사스에서도 똑같은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거죠. 벤한테 당장 연락해야겠어. 저는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벤, 큰일이야. 조지아 사태가 우발적인 게 아니었어. 계획적인 기술 탈취 작전이었다고. 벤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선배, 그럼 우리 텍사스도 위험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이미 다음 타겟 리스트에 올라와 있어. 한국 기술자들한테 조심하라고 전해줘. 저는 이 추악한 진실을 제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기사가 나간 후 텍사스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전압 작전이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특종 기사가 오스틴 아메리칸 일면을 장식한 순간 텍사스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주지사실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소셜미디어는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벤 영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선배, 큰일 났어요. 테일러 시청 앞에 주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벤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구체적으로 말해봐. 지금 수백 명의 주민들이 시청 앞 광장에 모여들고 있어요. 삼성을 지켜라, 한국 친구들을 보호하자는 피켓을 들고 있어요. 이런 광경은 처음 봐요. 저는 즉시 벤에게 현장 취재를 지시했습니다. 벤, 지금 당장 사람들 인터뷰해봐. 생생한 목소리가 필요해. 벤이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목소리는 정말 절절했어요. 테일러 고등학교 수학교사인 메리 존스는 한국 기술자. 가족들의 아이들이 우리 학교의 자랑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벤이 전해준 메리 존슨의 이야기는 가슴 뭉클했어요. 클레어 기자님, 한국 아이들은 정말 모범적이에요.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미국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쳐요. 수학과 과학 성적도 학교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어요. 이런 가정들이 떠나면 우리 학교가 어떻게 돼요? 지역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린다 브라운의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어요. 삼성에서 온 한국 의료진이 우리 병원에 최신 의료 기술을 도입해줬어요. 덕분에 환자 치료 성과가 30%나 향상됐어요. 정말 고마운 분들인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 테일러 시장 로버트 밀러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벤의 리포트에 따르면 로버트 밀러는 한국 기업 덕분에 우리 시 세수가 3배로 늘었다며 분개했대요. 선배, 로버트 밀러 시장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삼성이 오기 전까지 우리 시는 파산 직전이었어요. 도로 포장할 돈도 없고 학교 시설 개선할 예산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런 분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역은행 지점장 로버트 데이비스의 말은 경제적 측면을 잘 보여줬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가족들이 우리 은행의 최대 고객층이 됐어요. 주택대출, 자동차 대출, 교육비 대출까지. 이분들 덕분에 지역 경제가 완전히 살아났어요. 벤이 전해준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는 지역 교회에서 나왔어요. 테일러 제1침례교회 목사 존 밀러는 한국 기술자. 가족들이 교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칭찬했습니다. 한국 분들이 추수감사절 때 직접 김치를 담가와서 나눠주셨어요.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지금은 교회 인기 메뉴가 됐어요. 그리고 한국 아이들이 성가대에서 한국어로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천사 같아요. 벤의 목소리를 통해 저는 테일러 시를 뒤덮은 공포와 절망을 느꼈지만 동시에 한국인들과 미국인들 사이에 형성된 진정한 공동체 의식도 느꼈어요. 선배,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위대 앞에 나와서 우리는 테일러를 사랑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들었어요. 정말 진심이 담긴 메시지였어요. 한 한국인 수석 기술자가 벤에게 한 말은 정말 가슴 깊이 울렸어요. 우리는 단순히 일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곳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어서 왔어요.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고 혼란스러워요. 저는 벤의 현장 리포트를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었어요. 진짜 사람들의 삶과 공동체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백악관 강경파들이 주한미군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책임을 회피하려던 그때 한국이 경제를 넘어 우리 미국 안보의 심장부를 겨누는 상상조차 못했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2차 철수작전이었어요. 이른 아침 저는 국방부 출입기자 친구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클레어, 지금 펜타곤이 난리가 났어. 한국 방산업체들이 미군 훈련용 핵심 부품 공급 중단을 예고했다고 해. 뭐라고? 설마 그게 사실이야? 응. F-16 전투기 훈련 시뮬레이터 부품 공급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어. 이것만으로도 펜타곤은 충격에 휩싸였어. 하지만 진짜 재앙은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미 공군의 자존심인 F-35 스텔스. 전투기 개량 프로젝트에 참여하던 한국의 엘리트 엔지니어들이 이번 사태와 함께 전원 본국으로 귀국해버린 것이었어요. 저는 즉시 제 국방부 정보원에게 연락했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야.
그의 답변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클레어, 한국 엔지니어들이 담당했던 것은 스텔스 성능의 핵심인 램 코팅 품질 보증이야. 쉽게 말해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게 하는 특수 기술의 심장 부분이었어. 램 코팅이라는 것은 스텔스기 표면에 바르는 특수 소재인데 이것이 없으면 F-35가 적 레이더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정보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없으면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우리미. 공군의 전투력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게 될지도 몰라. 이건 정말 국가 안보 위기야.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제조업 파트너나 동맹국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우리 미국의 국방력, 깊숙이 가장 민감한 부분까지 개입하고 있는 첨단 기술 동맹 국가였던 것입니다. 벤 영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려줬어요. 벤, 이제 정말 심각해졌어. 경제 문제를 넘어서 우리 국방력까지 위험해졌다고. 선배, 여기 테일러시에서도 그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주민들이 더욱 불안해하고 있어요. 한국이 진짜로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현실로 다가오니까 공포가 더 커졌어요. 그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내부 문서가 언론에 유출된 건데 거기에는 F-35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술진의 기여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제 국방부 정보원이 추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클레어, 한국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하청업체 직원이 아니었어. 그들은 F-35의 핵심 기술 개발에 직접 참여한 파트너였어. 특히 스텔스 기술과 레이더 회피 시스템에서는 한국 기술자들의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되었다고 해. 그럼 한국 기술자들이 빠지면 F-35 성능 유지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 그들만이 알고 있는 기술적 노하우들이 있거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경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미국의 국가 안보가 한국의 손에 일부 달려있다는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실과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2차 철수작전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경제적 보복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파트너다라는 뜻이었죠. 결국 경제와 안보 양쪽에서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일부 과도한 법 집행이 있었을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어요.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싶지 않다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외교부 대변인은 원칙 없는 복귀는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제도적 보장과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죠. 바로 그때 우리 그레그 에벗 주지사가 움직였습니다. 에벗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기조와는 완전히 별개로 삼성에 대한 2억 5천만 달러의 추가 보조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발표했어요. 텍사스는 다르다. 우리는 우리의 파트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에벗 주지사의 선언은 텍사스 전체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저는 에벗 주지사의 기자회견을 직접 참석해서 취재했어요. 주지사의 격정적인 연설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연방정부가 실수했다고 해서 텍사스까지 그 대가를 치를 수는 없다. 삼성은 우리 텍사스의 가족이다. 하지만 벤이 전해온 현장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벤이 만난 한 삼성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지사님의 노력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텍사스주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거든요. 연방정부 차원에서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해요. 또 다른 한국 기술자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예요. 오늘은 조지아, 내일은 텍사스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에벗 주지사의 선언은 워싱턴을 향한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텍사스가 연방정부와 다른 길을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 삼성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어요. 저는 워싱턴 정가의 반응을 취재하기 위해 여러 정보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한 국무부 관계자는 텍사스가 연방 외교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어요.
반면 상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에벗 주지사의 결정이 옳다며 연방정부 내부의 분열된 목소리를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동맹국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진작 깨달았어야 했어. 저는 이 상황을 취재하면서 한국 측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의 한 외교관은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기본적인 존중이라고 설명했어요. 얼마 후 저는 본국으로 귀국한 한 삼성 수석 엔지니어와 화상 인터뷰를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의 말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클레어 기자님, 우리는 철수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복귀는 전 세계를 향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 것입니다. 원칙 없는 복귀는 절대 없어요. 저는 그의 말에서 한국이 단순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제도적 보장이라는 새로운 국제 통상 룰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 한국 엔지니어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동맹국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중과 신뢰예요.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우리 텍사스는 그리고 미국은 과연 한국이 제시하는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 우리 텍사스에는 이미 그 대답을 온몸으로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벤이 전해온 소식은 정말 가슴 뭉클했어요. 테일러시의 삼성 공장 앞에는 매일 저녁 지역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피켓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삼성과 함께 있어주세요. 돌아와요. 우리 한국 친구들. 이들은 떠나지 않은 한국인들이 계속 머물러 주기를, 그리고 이미 고국으로 돌아간 기술자들이 다시 이곳 텍사스로 돌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벤의 목소리로 전해진 이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선배, 정말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아이들은 서툰 솜씨로 태극기를 그리고 있었고, 미국인 노동자들은 함께 일했던 한국인 동료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움을 표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진심 어린 호소이자 뜨거운 연대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절박한 생존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벤이 만난 이안 데이비스는 텍사스 비어 컴퍼니를 운영하는 식당 사업자였습니다. 그는 2019년 삼성 발표 전 폐교였던 구 테일러. 고등학교 건물을 매입해 양조장, 푸드코트, 이벤트 공간으로 개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인물이에요.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고 했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시골 마을에 그런 큰 투자를 한다고 말이에요. 이안 데이비스의 고백을 벤이 전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삼성 하나만을 바라보고 이 모든 걸 시작했어요. 제 모든 재산을 걸고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기술자들이 제가 직접 만든 맥주를 마시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보람찼습니다. 하지만 조지아 사태 이후 그의 말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태 이후 저는 매일매일이 지옥 같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를 재앙을 기다리는 시한부 환자 같은 기분이에요. 한국인들이 떠나면 저는 파산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팀 스텔리언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약 삼성이 떠난다면 이 모든 프로젝트가 중단될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건설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아직 텍사스에 남아있는 한국 기술자들의 심정도 복잡했습니다. 벤이 만난 한 한국인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고민이 많아요. 이곳 동료들과 주민들이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니까 감동받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해요. 언제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희망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테일러 시장 로버트 밀러가 벤에게 한 말은 정말 의미 깊었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 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뢰와 성실함에 우리도 똑같이 응답할 겁니다. 벤이 전해준 마지막 장면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미국인 할머니가 한국 기술자, 가족에게 직접 만든 애플파이를 건네며 말했다고 해요. 당신들은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해요. 그 한국인 기술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다고 벤이 전해줬어요. 고맙습니다. 저희도 이곳을 진짜 고향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불안해서 이 간절한 목소리가 부디 태평양을 건너 그들에게 닿기를
저 역시 한 명의 텍사스 주민으로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파트너십이라면 그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조지아주에서 텍사스주까지 1775km, 17시간의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에서 벌어진 사태를 텍사스주는 지금 체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결정과 한국인 기술자들의 선택을 걱정하고 있죠. 최근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의 전기차 회사 테슬라와 약 22조 8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계약을 성사했습니다. 이 계약은 삼성전자의 단일 계약 중 최대 규모라죠. 특히 텍사스주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에서 해당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성장을 위해선 미국이랑 고객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는 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신규 공장 건설과 투자 확대를 한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 6만 명을 고용한다고 발표했죠.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은 한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대응을 넘어선 자존심과 원칙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이 역사적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저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그 마음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남겨주신 생각 하나하나가 저희 코리아 공감의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